안녕하세요. 미국지에서 훌륭한 미우대입니다. 텍사스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문제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데 다들 별일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뉴욕, 뉴저지 쪽도 오늘 새벽, 내일 새벽부터 해가지고 눈이 계속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올지. 이번 년에 눈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래 몇 년 안에서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은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또 눈이 많이 온다네요. 네, 오늘은 뉴스는 금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1.3%가 넘었고 30년물이 1년 만에 최고치를 넘겼어요. 그리고 오늘 나온 지표들에 있어서는 1월 소매 판매가 예상이 1.2% 증가했는데 5.3% 증가한 걸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폭 상회한 거죠. 그리고 이 뜻은 소비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말도 되고요. 1월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0.4% 예상했는데 1.3%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그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중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금리의 수혜주,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밀리게 될 거라고. 그래서 주식시장도 전체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보면 스파이는 처음에 시작은 스파이랑 나스닥이 이렇게 도지 형상을 하면서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근데 증시는 조금씩 아래로 내렸죠, 초반에는. 그러다가 막판에는 스파이 같은 경우는 쭉 위로 올라가주는, 힘을 받치면서 올라가주는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나스닥은 힘을 잘 내지 못하고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파이낸스에서는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었다. 여전히 저금리이기 때문에 주식의 선호도가 높다. 올해도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금융주나 에너지주의 수혜주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라고 나왔고요.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와서 인플레이션을 건드렸는데 이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인데 주식시장이 걱정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집 살 때 이자율도 심지어 이자율 다 낮아요. 근데 지금 조금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설상 올라가더라도 너무 굉장히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힘을 못 낸 부분이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가 저금리였으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저금리였으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제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워런 버핏, 제가 존경하는 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버라이전하고 쉐브론 투자를 늘렸다고 해갖고 다우는 오늘 지켰고요, 자리를 잘. 그리고 오늘 FOMC 회의록 공개됐는데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회의록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도 출렁출렁 거리니까 연준에서 혹시 금리 올릴까, 또 다른 그 자산 매입을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이제 축소를 할 것이냐, 다른 정책의 변화를 줄 것이냐 이제 집중을 한 건데, 역시나 자산 매입 축소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러고 정책의 변화를 줄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는 건 일시적이다. 이걸 가지고 추세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으로만 금리를 올리거나 채권 매입을 줄이거나를 할 수는 없다 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죠. 지금 솔직히 주식시장 버블이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우선은 건강하다는 얘기만 하는데 주식시장을 떠나서 실적으로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아직까지도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다른데 일하시는 곳들 지금 올라도 그렇게 회사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 리테일 장사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괜찮다고 버티는 곳 보면은 우선 제 주위에 보면 배 만드는 데가 있어요. 배. 그러니까 네이비, 해군을 위한 배 부품 납품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회사 앞에 가면요, 람보기니, 직원들이 다 람보기니를 끌고 다녀요. 람보기니를
쫙쫙쫙 끌고 다니는데 거기는 괜찮대요. 가서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꾸준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가격도 굉장히 뭐 좀 세게 해서 들어가나 봐요. 하여튼 거기도 괜찮다고 하고 군대로 들어가는 뭐 그런 쪽도 괜찮다 하시고, 근데 뭐 우리랑 저랑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눈에 띄는 리테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주식은 원래 과민 반응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대감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 QS 봐요. 아직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반응을 크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들 뭐 하나씩 떠오르는 것들 종목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번에 채권, 금리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너무 오버하는 액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주식은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은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얘기 뭐 또 나오더라고요.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 얘기. 그러니까 헤지펀드 어떤 큰 회사에서 4분기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는 이야기 나왔고요. 근데 작년에 던진 거고 큰 물량은 아니고요. 대신에 큰 회사가 던졌으니까 이게 약간 사람들 눈에는 아 그래도 이 회사가 던졌는데 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약간 의미 부여가 되는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뭐 아크인베스트에서 테슬라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그냥 밟아버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테슬라 차트 보시면 테슬라는 한번 빠질 것 같다. 이게 항상 차트의 패턴이다. 이렇게 하면은 올라가는 척 하면서 항상 빠지더라 라고 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여기가 저점일지 이게 바닥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멘탈선을 저기다 잡아드렸지만 뭐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멘탈선을 꽉 채울 필요는 없다. 멘탈선을 꽉 채우면요 사람들이 그만큼 계속 매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세다는 뜻이기 때문에 멘탈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멘탈선에 가까워지면 또 뭐가 있어요?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테슬라가 750불까지 갔다면은 아마 740불 한 740불 정도까지 한 번 더 떡 떨어졌다가 그럼 뭐가 나와요? 또 기계적 매수가 나오겠죠. 그럼 버쩍 해서 올라가는 게 또 뭐예요? 멘탈선은 빨리 복귀한다. 그러면 741, 740까지 떨어졌어도 멘탈선 750까지 금방 복귀하는 게 했겠죠. 하여튼간에 멘탈선은 꽉 안 채우고 해서 굉장히 기분은 좋지만 이 선, 요 선 약 한 지금 보니까 대략 한 800불 선도 되겠는데요. 뭐 전에도 계속 800불 선을 밑으로 떨어지냐 올라가냐 생각했던 거였잖아요. 우선 제가 그나마 안심하는 거는 제가 원했던 선에 꽉 채우지는 않았는데 보세요. 요 선, 얘한테 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요. 그럼 딱 맞거든요. 그쵸? 얘 맞았고 그래 지금 장 외에서는 794불 정도 떨어졌네요. 하여튼 여기가 중요한 선이 이제 되겠어요. 약 그냥 800불. 그래도 내일 장 시작은 790불 위에서 하고 횡보하고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한 785까지만 떨어지고 올라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여기 780불을 또 채우러 온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하면은 멘탈선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테슬라의 흔한 패턴이니까 잘 나오는 거니까 아직 뭐 걱정할 것도 아니고 줍줍하기 딱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항상 아시죠? 어느 최저점의 멘탈선 지나기 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지점은 있다. 하여튼 그리고 비트코인 5만 달러 넘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하거나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 나왔고요. 골드만삭스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모건스탠리에서는 투자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테슬라도 전에 S&P 들어가기 전에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문제가 좀 됐잖아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불편사항? 비트코인도 역시나 그래요. 약간 불편사항. 그래서 저는 지금 본의 아니게 마라에 올인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뭐 디스코방에 말씀드렸지만 우스갯소리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스윙 트레이딩 시작했고 옵션도 시작했고 주식도 샀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프리미엄 방에서는 같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한번 잘 먹고 나오고 또 먹고 오늘도 먹고 해서, 그리고 오늘 단타까지 해서 아주 잘 수익했고요.
그리고 주식도 있고요. 그리고 FTFT 있고요. 그리고 2번 오늘 수익률 좋았어요. 어저께 들어갔거든요. 2번도 프리미엄 방에서.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비트코인에 약간 경계감 아니면은 약간 뭐 우스갯소리로 중국주 보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비트코인 사람들이 집중도 하고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하셔도 되고요. 불안하시다면 주식도 똑같죠. 불안하거나 내가 파악이 안 된 건 투자 안 하듯이 그런 상황에 비트코인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저희 어머니한테도 오늘 아침에 정작 한두 달 전에 비트코인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제가 한국에 코인 되는 거 오픈해라 라고 했는데 오픈 안 하다가 겨우 오픈해서 오늘 고점 탈환하니까 들어가도 되냐? 2천만 원 넣어도 되냐?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침에 계속. 그래서 왜 한두 달 전에 들어가지 왜 지금 고점일 때 들어가냐 하냐. 그럼 그러죠. 다들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그 불안한 곳을 지나면요. 사람들이 뭘 생각, 에라이 버리는 돈 셈 치고 넣어야지 하면서 고점 물려요. 버리는 셈 치고 넣어야지 했던 거를 한두 달 전에 실행을 했다면 그럼 지금 수익을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4만 불, 2만 8천 불이었을 때 나한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5만 불 넘으니까 잃는 셈 치고 돈 넣어야지 우스갯소리를 한 거니까요. 하여튼 다들 우선은 고점이긴 하니까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기대심리감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 자, 팔란티어. 제가 이 팔란티어는 트랙 한번 해보려고 다시 켰습니다. 17불, 26불 어디까지 가려나? 제가 지난 영상에 팔란티어 해드렸습니다. 근데 우선은 아직 내려오는 거는 뭐 큰 문제 없는 거니까 잘 좋은 타이밍 잡아갖고 줍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멘탈선하고 매수자리 지난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 걱정할 거 전혀 없으세요. QS 이거 하여튼 뭐 고맙게도 상황적으로 터져서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요. 터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여기가 마지막 멘탈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 멘탈선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은 자리 내려가면은 진짜 이제 이 주식은 똥잡주, 원래 잡주지만요. QS는 아직 똥잡주가 되니 이제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주식이 될 수 있었는데 하여튼 잘 버텨주니까 기사까지 나고 하면서 빵 아주 좋네요. 버티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버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말로 인해서 버텨주신 분들 역시나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런 건 운이 따르기 나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 뉴스가 나올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저는 차트에 맞춰서 기사가 나오기도 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를 보는 거라서 하여튼 마침 그리고 테슬라도 아시죠? 분할 전에 제가 말했던 정말 그 지점에서 분할 전에 그 지점에서 뉴스가 나온 거 분할한다고 해서 그 지점 맞고 바로 상승해버렸죠. 그래서 진짜 잘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트 보고 기사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차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잘 맞아 떨어진 거죠. 하여튼 QS 지키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들 부자 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